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은 어땠나요? 시황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은요, 좀 거시경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며칠 전에 8월 CPI 지수 상승률을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13일에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8%였고 실제 발표된 거는 예상치보다 높은 8.3%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시는 것처럼 증시는 전반적으로 CPI 지수가 나오자마자 하락했고요. 가상자산도 덩달아서 국제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8월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곧바로 2만 달러 선을 반납했고요. 현재는 2만 달러 밑에 지금 19,700달러 선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제 이더리움의 더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일단 더머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저번 주부터 내내 화제가 됐던 이슈입니다. 이 더머지 업데이트라는 건, 이더리움이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 검증인들이 증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블록이, 생산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블록을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존의 이더리움이 블록을 증명하던 방식은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채굴기를 기반으로 블록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요. 네. 이 더머지 업데이트라는 건 기존의 POW 방식에서 POS, 그러니까 POS는 지분 증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지분 증명이라는 건 채굴기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수량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갖고 있는 크기에 비례해서 블록을 증명하는 증명 방식을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일대 업데이트를 더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는 게 더머지다. 네, 또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채굴기로 이거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더리움 수량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채굴기로 블록을 증명할 때는요. 채굴기의 에너지 파워, 이제 해시레이트라는 용어로 따로 부르는데요. 네. 이 에너지 파워가 높을수록 약간 블록을 증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POW라고 하고요. 네. 작업 증명. POS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량으로 이더리움 수량을 기반으로 블록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아무나 블록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을 32개 이상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만 블록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 따르면 더머지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POW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좋다. 99.99% 이상 에너지가 절약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POW를 하게 되면은 채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진영들이 일방적으로 좀 블록을 증명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탈중앙적으로 블록을 증명할 수 있다. POS에서는 네, 그런 점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좋고 네. 탈중앙화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이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이 더머지 업데이트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더리움 재단 쪽에서 이 더머지 업데이트, 그러니까 POS로 전환하는 업데이트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걸 알았고, 그만큼 좀 대규모의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럼 이 더머지 업데이트가 잘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어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약간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견은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특히 2분기, 3분기 이때 가상자산 시장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서 계속 안 좋았는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분기 들어서 이 더머지 업데이트 이슈가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머지 업데이트가 실제로 끝나니까 네. 지금 하루 만에 거의 10% 정도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기 기반의 블록 증명에서 지분 기반의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채굴기 기반으로 블록을 증명하던 이더리움 구 세력들이죠. 네, 이분들이 약간 좀 정치적인 다툼이 있어가지고 하드포크를 진행했거든요. 하드포크요? 네, 하드포크라는 건 기존 체인에서 나는 이 체인과는 다른 방향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블록체인은 체인을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사를 해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거칠게 비유하면. 네. 네, 그래서 지금 더머지 업데이트가 됐는데도 체인을 분리해서 채굴기 기반으로 여전히 블록을 증명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아무래도 분열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 생태계 자체가 분열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 측면에서도 반영이 돼서 하락이 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더머지 업데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규제 대상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미국의 증권법 같은 경우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뭐 몇 가지 이제 잣대를 적용해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 기존의 미국 증권법을 따라가자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이 테스트를 적용한 미국 증권법을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을 하면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법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말했던 게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분증명 기반의 가상자산들 있잖아요. 네. 이 지분증명 가상자산이 SEC의 감독 범위 안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 SEC 위원장이 지분증명 기반의 가상자산을 SEC 감독 범위 안에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이미 충분히 하락했던 상황이지만 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좀 더 가속화됐다는 이야기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됐죠? 체포된 건 아니고요.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네. 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에 따르면 14일에 직접 이제 언론에 밝혔는데요. 최근에 뭐 권도영 대표를 포함해서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같은 직원 출신인 한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발부는 됐지만 실제로 체포는 아직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향후에 인터폴 적색 수배나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재밌는 게 이 체포 영장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권 대표 관련된 밈코인이 폭등했더라고요. 아, 네. 그 소식도 이제 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주 이제 코인이 나오는 게 어떤 뭐 현상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거와 관련한 밈 코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해서 토큰 상승률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권도영 대표 밈 코인이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미국 대선을 기반으로 한 밈 코인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한 밈 코인이 폭등을 하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약간 좀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임원 출신들이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투자받은 이유가 가상자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시타델 같은 경우는 시타델 자체적으로도 그 가상자산 마켓메이커 시장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마켓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 조성 사업을 말하는 건데 뭐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우리가 뭐 HTS나 이런 거 켜보면은 호가창이 나오잖아요. 그 호가창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마켓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유동성 공급하면서 뭐 차익 거래를 통해서 차익도 얻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마켓메이킹 사업인데 이제 그 시타델 임원 출신들이 지난 4월에 퇴사를 하고 별도로 설립한 회사가 이 포르토피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난 4월에 설립이 돼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진작부터 운영해 왔고요. 네. 네, 이번에는 가상자산 마켓메이커 사업을 론칭을 하면서 이 론칭을 목적으로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었나요? 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3일에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이른바 가상자산 겨울이 다시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전통권 제도권 금융권이나 여러 기관들은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블랙록 있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가상자산 현물 신탁을 출시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네. 투자자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블랙록이 직접 밝히면서 네, 가상자산 현물 신탁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제도권 금융권 시장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사례를 여러 개 들면서 국내 금융사도 가상자산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펼칠 시기가 아닌가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좋은 내용인 거죠?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가상자산 기술이나 시장의 형성 자체는 초기 단계에 있다.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를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죠. 후오비와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얘기가 되었던 주제고요. 네. 이제 올해 들어서 한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부산시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그 호흡이뿐만 아니라 8월에는 뭐 바이낸스하고도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잇따라서 FTX라는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으로 보면은 바이낸스가 세계 1위이고요. FTX가 뭐 2, 3위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대형 글로벌 업체들하고 업무 협약을 줄줄이 맺었고 호흡이도 뭐 대표적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약간 뭔가 글로벌 인프라를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부산시가 호흡이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호흡이는 반대로 부산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서포트하면서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약간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 진출을 약간 도모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